혼자 공부하는 아이도 있고 인터넷 강의를 듣는 아이도 있고 과외를 하는 아이도 있고 학원을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초중 고등학교 과정에서는요. 어떤 것이 가장 나하고 잘 맞는 방법인지를 아이들이 끊임없이 경험하고 그걸 통해 생각을 바꿔나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만을 생각해서 부모가 딱 정해주면 결과는 좋아요. 그렇지만 중간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해보고 수정해 나가는 걸 전혀 공부하지를 못해요, 아이들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공부는 대뇌 소뇌를 발달시키는 과정이다. 또는 그 과정에서 인생을 이왕 할 거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배우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시험은 모르는 거 아는 거를 구별해내는 과정이다. 틀리면 다시 배우면 된다. 이런 걸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고 오로지 대학, 그렇죠. 뭐 점수, 또 스펙을 쌓는 거 이런 것만 너무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정말 오히려 제대로 된 공부를 못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아이들 수학 너무 어려워하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요. 난이도가. 그래서 수학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요. 수학은요. 부호와 기호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걸 배우는 과정이에요. 사실 더하기는 전 세계 누구도 그렇죠. 더합니다. 네. 혼자 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빠뜨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약속대로 진행해 나가보는 그러한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연습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아이들이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부모가 꼭 가르쳐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뭐 학원 갔다 왔니 숙제 다 했어 빨리 자 이거보다는 이렇게 좀 바꿔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학원 다니면서 힘든 건 없니? 선생님이 잘 존중해 주셔. 선생님이 모르는 거는 또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시니? 뭐 이렇게 힘든 거 있으면 꼭 얘기해라. 네. 일단 바꿔봤는데 한 달 정도 다녀보고 네 의견을 들어보마. 뭐 이렇게 얘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의 얘기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해주면 될지 그것도 궁금해요, 선생님. 왜냐면 아이는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죠. 엄마가 선택하는 거를 해야 결과는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절충하면 될까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숙제를 놀고 하겠다는 거와 그렇죠. 엄마가 보면은 뻔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고 놀으라는 거하고 맨날 싸우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아이가 난 숙제를 안 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아이가 먼저 놀고 나중에 할게요 하면 그 의견을 들어는 주셔야 해요. 근데 기간을 단기간을 정하셔야 돼요. 이번 주는 그렇게 해보자. 이번 주 일주는 너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자꾸나. 그리고 주말에 엄마랑 같이 다시 얘기를 나눠보자. 네. 그리고 일주를 시간을 주셨으면 절대 잔소리하지 마셔야 해요. 일주를 가만히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말에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 숙제를 제대로 해나간 것 같으니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다음 일주는 엄마가 얘기한 말대로. 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엄마 말대로 일단 숙제를 먼저 하고 놀아봐. 어느 쪽이 결과가 좋은지는 다시 얘기해보자. 이러면 아이들이 되게 받아는 들여요. 네. 근데 아까 학원 선택하면서 엄마가 막 얘기할 때도 네가 수학을 좀 못하잖니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던지셨잖아요. 아이한테 되게 상처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아이한테는 공부 얘기할 때도 조금 예민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특히 어떤 아이들은요. 성격이 좀 소심해가지고요. 시험을 한번 못 보거나 주변에서 넌 이걸 좀 못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족쇄처럼 오히려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그래 이런 아이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정적인 말, 뭐 절대, 언제나, 결단코, 항상 너는 못하잖니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되세요. 네. 그러니까 네가 수학은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노력 중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좋은 태도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학교 생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 공부와 관련돼서 부모님들이 좀 생각을 딱 가지고 계셔야 되는 어떤 중심이랄까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사람의 뇌를 발달시키고 최선을 다해가는 태도를 가르치는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배움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생각해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옛날에는 배우지를 못해서 서당에 못 갔잖아요. 돈이 없는 하층민들은 집신을 꼬았어요. 집신을 열심히 꼬면 구멍 나지 않게 잘 꼬은 집신이 잘 팔리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구멍이 나지 않게 열심히 꼬고 그걸 통해서 인생의 지루함과 힘듦을 견디는 걸 배워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집신을 꼬거나 우리 뭐 팔도를 이렇게 유람하면서 다 경험해서 배우기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학교, 공부,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뇌를 발달시키고 정서를 발달시키는 과정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하고 이 과정에서 네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공부의 주인공이
부모님이 되면 안 되고 엄마가 네. 되면 안 되고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네.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공부만큼은 들었습니다. 부모는 네. 제3자입니다. 네. 자, 오늘도 내 아이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얘기 함께 나눠봤고요.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신 소감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는 내 아이의 입장에 서서 또 생각해 보는 것, 또 내 아이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글 채택되신 분께는요,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언어세상에서 멀티미디어 영어 동화 아이 스토리북, 그리고 그레이트북스에서 학습도서 전집, 궁중비책에서 프리미엄 베이비 한방 스킨케어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은 부모 멘토를 만나다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황상민의 부모 심리 특강 2부 함께합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부모의 2가지 착각. 나는 정말 착각에 빠져있는 부모는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내일도 11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